아직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하늘고등학교 3학년 최진혁입니다. 저는 유형거를 서스펜션과 역발상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든 모두 3D 자료들은 제가 직접 모델링한 것을 밝힙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거에는 정의 경우에 4가지 역발상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과 동료 간의 위치를 변화시켰고, 두 번째로는 수레의 중심에 하단의 바퀴를 위치시켰습니다. 세 번째로는 받침점의 위치를 변화시켰고, 네 번째로는 차별화된 바퀴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차상 1과 차상 2입니다. 왜냐하면 차상 1, 차상 2 구조를 이용해서 자동차에서 물건을 안정하게 실어 나가기 위한 구조인 액티브 서스펜션의 원리가 유형거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액티브 서스펜션의 원리가 적용된 차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액티브 서스펜션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본적인 서스펜션 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동차의 자세까지 제어해줄 수 있는 서스펜션을 의미합니다. 유형거에도 이러한 액티브 서스펜션이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한 가지 발생합니다. 어떻게 쇼바도 스프링도 없는 유형거에 액티브 서스펜션의 원리가 사용됐을까요? 이는 일반적인 자동차의 서스펜션의 원리를 분석하면 알 수 있습니다. 3번 그림을 보면 액티브 서스펜션에 적용된 자동차가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때 서스펜션은 윗부분 차상의 기울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한쪽에 액티브 서스펜션을 올려줍니다. 이를 조금만 더 도식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E와 HF는 서스펜션입니다. 바퀴 두 개의 중점을 연결한 EF는 항상 지면과 평행하게 됩니다. 이때 차상에 해당하는 AH와 EF가 액티브 서스펜션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AH의 기울기는 항상 지면과 일정합니다. 하지만 액티브 서스펜션으로 인해 AH의 기울기가 조정되면서 AH는 항상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형거는 이와 조금 원리가 다릅니다. 유형거의 차상은 바퀴의 회전 중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위에 차상의 기울기를 변형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한 개의 서스펜션이면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한 개의 서스펜션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였고, 사람과 동료 간의 위치를 바꾸는 방식을 통해 사람이 손잡이를 제어함으로써 서스펜션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바퀴를 차상보다 아래에 배치한 역발상은 액티브 서스펜션이 회전할 수 있는 각도를 기존의 차량보다 훨씬 더 늘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거에도 한 가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XZ평면에서 보면 회전축이 있어 피치 제어가 가능하지만 YZ평면에서 보면 회전축이 없어 롤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러한 유형거의 구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약간 개조해보았습니다. 차상 윗부분의 아랫부분을 원형의 형태로 만들고 옆에 롤러를 통해서 회전시키는 구조로 수레가 회전하여도 차상의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롤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제가 개발하였던 EDF 소방용 드론에서 착안하였는데요. 소방용 드론에서는 날개의 롤 제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렉앤 피니언 구조를 사용해서 롤 움직임을 구현한 뒤 서버모터 8개를 통해서 회전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불안정함을 발상의 전환으로 토크의 극대화를 만든 굴대와 복토입니다. 일반적으로 복토를 분석하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차상의 높이를 올리는 용도에 불과합니다.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동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이때 베벨 기어를 통해서 회전력을 전달하고 CV2 조인트를 이용해서 바퀴의 회전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형거에는 그저 바퀴가 축을 따라서 회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굴대와 복토가 결합하게 된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바로 원의 접선으로 차상이 운동하게 되는데요. 이는 토크의 극대화라는 장점을 이뤄집니다. 일반적인 지뢰는 힘점, 받침점, 작용점이 평행합니다. 하지만 유형거의 받침점은 약간 내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러한 물체의 물리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토와 차상의 무게가 V인 수레도 무게가 U인 돌을 들기 위한 힘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인 V와 U는 수레의 차상과 평행한 벡터와 수레 바퀴의 중심으로 향하는 벡터 총 A, B, E, N 4개의 벡터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A 벡터와 축바퀴를 고려해준 E 벡터를 합한 값은 W 벡터와 같고 B 벡터와 N 벡터를 더한 값은 T 벡터와 같습니다. 즉 T 벡터와 W 벡터를 더한 값이 돌을 들기 위한 사람이 가해줘야 되는 힘의 총량인 것이죠. 이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의 무게가 100kg, 수레의 무게가 50kg라고 했을 때
P벡터는 88kg, N벡터는 30kg가 나옵니다. 이때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두 벡터를 합한 벡터인 Q벡터가 밑부분이 아니라 뒤쪽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줄다리기의 원리에서 착안할 수 있는데요. 줄다리기에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당기지 않고 몸무게를 사용해서 몸을 뒤로 젖히면서 줄을 당깁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유형과에도 적용한다면 Q벡터를 사람이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해서 뒤로 당긴다면 자신의 힘보다 조금 더 무거운 돌을 당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발상으로 구동 안정성을 극대화시킨 바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바퀴는 약한 바퀴살로 파선이 씌웠고 또한 제작 과정 또한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정혜경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는데요. 시뮬레이션의 척도는 세이프티 팩터, 즉 안정성입니다. 각각 8만 뉴턴을 가해본 결과 유형과의 바퀴가 대거의 바퀴보다 조금 더 세이프티 팩터가 높게 나왔습니다. 즉 더 안정하다는 것이죠. 저는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바퀴를 어떻게 조립하고 제작하였을지. 따라서 첫 번째는 요철의 형태로 제작해보았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유형과의 바퀴는 합병되는 곳마다 요철을 사용해서 굳게 맞물리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방금 박아주었던 세기가 빠지게 되면 월심력에 의해서 바퀴가 다 분리되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저는 요철을 사용하는 한 가지 형태인 결구법을 사용해서 제작해보았습니다. 결구법은 저거와 같이 양쪽이 삐져나와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립을 하면 회전시킨 후 붙이고 다시 회전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기가 빠지더라도 회전하는 도중 월심력으로 인해서 바퀴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바퀴의 회전 안정성을 검증해보았습니다. 각각 90도를 25도별로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테스트해본 결과 약간의 세이프티 팩터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즉슨 회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개선하고자 바퀴통을 한 개 더 사용해서 십자가를 겹치는 방식으로 모든 바퀴의 대칭을 맞춰주어서 안정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유형과는 정혜경이 굉장히 공학적으로 설계한 수레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창의적인 발상을 해서 제가 적용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적용하였다면 화성의 2년 6개월의 공사 기간을 2년 6개월이 아니라 2년까지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한 시간 7분 내에 발표를 잘 마쳐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심사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 무슨 그 자동차 공학의 큰 학술대회에 와서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아주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오늘 아침에 이 우리 발표 주제가 유언거로 주어진다는 거 오늘 아침에 처음 들었죠. 네,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그 많은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평소에 아까 들어보니까 무슨 본인이 비슷한 자동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뭐가 잘 맞아떨어진 거네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이 모든 막 3D 모델링 학원 한 게 아니고 평소에 이 책을 처음에 받았을 때 가장 관심 있게 본 게 거중기와 유형거였습니다. 하지만 거중기는 첫 번째 그 예선을 통과할 때 썼던 주제이기 때문에 유형거를 좀 분석해보았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주제로 배다리도 있었는데 배다리는 공학적보다는 약간 토목 분야에 가까워서 이게 뭔가 주제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걸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시간 남짓 한 시간이었지만 조금 더 많은 발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PPT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유언거의 충격 흡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라는 거였는데 아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차체라 그럴까요? 그거를 수평으로 만드는 쪽 이야기만 주로 했는데 그 수평으로 만드는 거랑 충격 흡수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아, 충격 흡수는 저는 잠시만요. 네, 충격 흡수의 원리는 기존의 저가 생각을 한 게 기존의 자동차는 스프링으로 인한 서스펜션을 인해서 충격을 흡수를 합니다. 하지만 유형거에는 서스펜션이 아예 적용되어 있지도 않은데도 충격을 흡수했다고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데요. 실제로 그것은 앞뒤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한 게 아니라 옆으로, 그러니까 차가 회전하거나 오르막을 오를 때 급격하게 뭐 과속 방지턱이나 이런 거에서 사용되는 회전 운동 같은 거를 감소시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형거에서는 충격 흡수의 원리가 사람이 앞뒤로 조정해 줌으로써 차상이 회전함으로써 돌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충격을 방지해 준 것임을 아까 전에 발표할 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보니까 이렇게 뭐
벡터 네. 힘 이런 거만 그 졸업하고 공대 오는 거죠? 네, 공대에 가고 싶습니다. 예. 이러고도 의대 가면 안 되는데. 예. 저기 이제 보니까 막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래서 네. 좀 약간 놀랐어요. 왜냐면 사실 고등학생이 어떤 시뮬레이션 같은 해석도 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 3명이 발표를 또 하셔야 되는데 이 남은 3명이 시뮬레이션 결과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그냥 발표 안 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예, 약간 좀 오버한 느낌도 좀 들긴 한데 사실은 좀 이런 것까지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제 주제가 유형거가 충격 흡수를 이제 아까 액티브 서스펜션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제 아까 보니까 뭐 자동차도 꾸미고 그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궁금한 질문은 네. 유형거에서 액티브 서스펜션의 역할을 한 건 뭐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뒤에 있는 사람이 즉 액티브 서스펜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차상을 회전시킴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피치라는 충격을 완화해줬기 때문에 유형거에서 서스펜션은 즉 사람입니다. 네. 간단한 질문이죠. 네. 로드가 8만 뉴턴이라고 써놨는데 네. 저 시뮬레이션을 어디서 컴퓨터에서 갖고 온 거예요. 네, 퓨전 360이라는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그 짧은 시간 동안 직접 했다고요? 아니 이 전에 그러니까 발표 오늘 주제 근데 나오기 좋아요. 전에 미리 했던 근데 8만 뉴턴이면은 8,000km 정도 됩니다. 8,000km. 네. 근데 저 바퀴에 지금 8,000km의 하중이 걸린다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세이프티 팩터는 일드 스트레스 즉 변형되기 시작하는 지점의 힘 나누기 폰 미제스 힘 그러니까 모든 힘을 한 축으로 변형하는 힘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 본 미제스 힘이라는 게 금속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싶었지만 나무는 섬유질이어서 소프트웨어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했고 여기 대결 바퀴 옆에 쿠퍼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리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석하려는 거는 부서지나 부서지지 않냐가 아니고 얼마나 유형거의 바퀴가 더 단단하냐는 상대적인 수치였기 때문에 소재를 쿠퍼로 바꾸어서 테스트한 결과 금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무게도 완전히 부서지진 않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리입니다. 네. 카프. 네. 죄송합니다. 천동 학교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스펠링 못 틀린 건지 알죠? 두 번째 O가 P로 바뀌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뭐 원래 문제상에서 보면은 그 정약용이 결국은 유형거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기존 수레하고는 다른. 네. 그래서 더 어떻게 뭐 학생이 많이 얘기한 것처럼 뭐 서스펜션 기능도 있고 더 많은 하중을 실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했는데 가장 혁신 기존에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수레는 어떤 건지 대충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랑 대비했을 때 학생이 생각하기에 정약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혁신의 가장 큰 혁신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돌을 수레로 직접 꽂아서 들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여두 앞에 소혀 모양의 여두를 통해서 돌을 직접 꽂아서 사람이 뒤로 쭉 당기는 힘을 통해서 돌을 들 수 있었던 그런 유형과 혁신이 제일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았잖아요. 네. 목토도 있고 네. 뭐 한타도 있고 그 네. 몸주게 하는 거 그거에 비해서 왜 여두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반적인 수레는 물건을 실을 때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게 돌을 수직으로 들은 다음에 실었기 때문에 보통 거중기로 돌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 이외에도 사람뿐만 아니라 별다른 기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만큼 작업에 거중기가 수영 화성에서는 한 대밖에 안 사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원래는 작업의 효율성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거는 11대가 사용되었고 11대가 개별적으로 돌을 꽂아서 들 수 있는 즉 거중기의 역할까지 두 가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확실하게 강력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혁신으로 인해 가지고 여두를 이용했을 때 사람의 그 뒤에 붙어 있는 사람의 몸무게가 60kg라고 하면 네.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돌을 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힘보다 더 많은 돌을 들을 수 있었지. 아까 전에 애초에 기존의 수레의 무게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거움이 존재해서 그거는 힘들 것이라고 왜 생각합니다. 길까요 이게 뒤가? 네, 그 비율로 인해서 힘이 늘어나긴 하지만 유형거가
제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지렛대가 늘어난 만큼 힘이 증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당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지 실제로 지렛대의 비율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지렛대보다 더 크게 증가하진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수레의 무게가 없다면 자신보다 더 무거운 돌을 들 수 있겠지만 수레의 무게까지 좀 더 고려해 본다면 확실하진 않지만 근데 저도 직접적으로 계산을 못 해봐서 확실하지 않지만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지식을 교수님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교 왔을 때 네. 네, 아마 자동차 공학이나 기계 공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이렇게 지금 3주 정도 시간을 줬는데 이 정도 완성도 높여서 왔으면 적중한 건 아닌 것 같고 배달이하고 거중기도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뭐 피로 파괴 분석에 상당한 뭐 토크 분석까지 물리학적 지식이 상당한 친구인데 내신이 걱정돼요. 지금 이렇게 너무 그것에 올인해서 이렇게 내신을 망치면 네, 정확하십니다. 대입 볼 때 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